위기에 강한 한국. 세계에서 한국 기업들이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세계에서 한국 예찬론이 쏟아져 나오며 한국을 무시했던 경계했던 국가들이 곤두박질치며 한국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본도 최신 외교 청서에는 한국은 중요한 나라라는 표현을 되살려서 집어넣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이 방영 모범국임이 부상되니까 그를 인정해서 어느 정도 취한 제스처라고도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위기도 맞게 되는데요.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 규제, 2019년 12월 코로나 바이러스, 한국에게는 예상치 못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경제 성장률이 위협받으며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이 나옵니다. 하지만 위기에 강한 한국은 이때를 기회 삼아 극복에 성공하며 한국의 기업들이 해외 언론 여기저기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업계는 해외의 라면 사재기 현상으로 인해 1분기 실적이 일제히 양호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영화 기생충에 등장한 짜파구리로 전 세계인의 관심을 함호해받은 농심은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분기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삼양식품 또한 사재기 현상에 불닭볶음면이 글로벌 히트를 치며 수출 실적이 국내 매출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삼양은 인도네시아의 운송기사들에게 16만 개의 불닭볶음면을 제공하기로 했는데 너무 맵지만 맛있는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이런 상황에 보내줘서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삼양 불닭볶음면은 연간 4,500만 개가 유통될 정도로 일약 인기 아이템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 식품업계가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하며 폭발적인 수요에 대응을 위해 현지 공장 가동 시간을 늘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영국 브랜드 파이낸스가 발표한 2020년 가치 있는 브랜드에서 아마존,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에 이어 6위를 차지했으며 모두 미국 기업인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비미국계 브랜드 중에서는 가장 높은 가치를 인정받은 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LG, SK하이닉스, 삼성 SDS, 네이버 등 5곳이 100대 브랜드 안에 이름을 올리며 한국 기업의 브랜드 가치가 무려 총 1,082억 달러의 가치로 추산되기도 했습니다. 또 일본 자동차 브랜드 점유율이 60%인 베트남에서도 현대자동차가 13년 만에 철옹성 같았던 일본 자동차 브랜드 토요타를 누르고 판매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와 같이 각 기업들은 이제 방영 모범국으로 올라선 코리아 프리미엄을 누리는 일이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 역사 알리기에 나섰던 기업 라카이 코리아에서 다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원하는 제품을 대량 구매했다가 연락 두절 및 취소하는 노쇼 사태에 이어 라카이 코리아 회사로 태극기를 찢어서 보낸다든지 독도 운동화를 훼손해서 보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혹 응원의 편지를 보내주는 분들이 있어 행복하게 기다리던 일들이 두려움으로 바뀌었다고 하며 앞으로 확인되지 않은 물품은 전부 반송 및 폐기 처리를 진행한다고 공지로 밝힌 상황입니다. 라카이 코리아의 한국 알리기가 누군가에겐 불편한 일이 되었다는 것이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라카이 코리아는 국내에서 다양한 한국 알리기와 역사 관련된 제품들의 의미를 담아 출시하고 있습니다. 해외 언론사에서 독도 팔찌로 기사가 송출되기도 했는데 그간 라카이 코리아는 2017년, 18년, 19년 만성 적자에 시달리며 회사의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한국의 의미를 담아 물건을 출시했는데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긴 겁니다. 실제 일본 시장에서의 불매운동과 온라인의 악플 등을 감수해오던 터라 예민한 상황이라고도 전해집니다. 한국의 미를 주력으로 제품에 담아오던 기업에서 이러한 상황을 맞으면 움츠려들고 의기소침해지는 분위기가 감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4년차가 되면서 조금씩 소비자들이 반응하며 예전과 다른 성원을 보내주고 있다는데요. 그리고 이제는 국내에서도 독도 팔찌와 안중근 팔찌 등 태극기가 들어간 디자인의 제품이 여러 판매 사이트에서 인기 순위에 오르며 인정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제품 구매 시 많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독도협회 후원에 동참하게 됩니다. 기업의 물품에 한국의 역사와 의미를 실어 지속적으로 알리는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라카이 측은 앞으로 코리아 자체가 브랜드로 빛나서 그 가운데 자신의 기업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보입니다. 또한 외신에서도 이러한 라카이 코리아 소식을 기사로 실어 보도하는 장면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 기업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세계시장에서 인정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의 크고 작은 기업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 유세 연장 소식으로 전 세계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 현직 대통령과 선거 캠프가 큰 소리를 쳤는데 텅텅 빈자리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에서 이런 사태를 K-팝 팬들이 지휘한 노쇼 시위 결과라고 보도했습니다. 다른 미국 언론들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에 당장 보도가 되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BTS의 아미들까지 들먹이면서 한국이 트럼프의 선거 공작을 했다는 등의 공작에 신이 났습니다.
트럼프가 지난 토요일 밤 오클라호마주 털사시에 있는 유세 현장에서 19,000명 이상의 수용 인원을 확보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트럼프 캠프는 100만 명이 티켓을 요청했기 때문에 최소 10만 명이 참석해서 주변 도로까지 지지자들로 덮일 것이라고 자랑했는데 이런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 뉴욕타임즈가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컴백 유세는 실패했으며 수많은 거짓말로 떨어진 지지도를 확인한 슬픈 현장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리조 로프의 틱톡이 수백 명의 K-팝 팬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틱톡 사용자들의 호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제 트럼프는 바이든을 추격하기도 힘든 판에 존 볼튼의 책으로 더 큰 궁지에 몰렸다고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21일 트럼프의 3개월 만의 컴백 유세가 K-팝 팬들의 노쇼 시위로 통텅 빈 모습을 보였다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선거본부가 지난 11일에 털사시에서 진행될 유세장에 무료 입장권을 휴대전화로 많이 예약해달라고 공지를 띄웠습니다. 그런데 틱톡을 사용하는 K-팝 팬들이 수십만 장의 표를 예약하고는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미국 언론들은 뉴욕타임즈의 K-팝 팬들이 주도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라고 했으나 틱톡 사용자들이 털사시 유세에 처음부터 참석하지 않을 생각으로 집회 티켓을 예약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틱톡 사용자들이 트럼프 캠페인을 트롤하려고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롤링이란 인터넷에서 다른 사람의 화를 부추기는 것처럼 공격적이고 반사회적인 반응을 유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방해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오늘 트럼프 선거본부는 트럼프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은 항상 있다. 털사 집회에서도 밖에서 시위를 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일부 공간은 비었지만 온라인으로 더 많은 지지자들과 함께했다. K-팝 팬들이 거짓 예약으로 트롤링했다는 증거는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가짜뉴스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아이오와 주의 메리조 로프라는 50대 여성이 틱톡에 글을 남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에 재선 유세를 하는 것에 분노를 하면서 유세장 좌석을 예약하고 나타나지 않는 노쇼 시위를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틱톡을 사용하는 젊은이들이 동참을 했고 일부 K-팝 팬들이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일부 K-팝 팬 중에는 성공적인 작전을 자랑하는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K-팝 팬들이 트럼프의 유세를 방해했다는 뉴욕타임즈의 보도는 야후 재팬을 통해 소개되면서 일본 네티즌들이 끝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트럼프 집회에 빈자리가 많다는 보도의 뒷면에 이런 사실이 있었구나.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의 표를 빼앗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말아라. K-팝 팬들이 대통령 후보의 유세를 방해했다면 러시아 게이트보다 더 큰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겠군. 이렇게 남의 발목을 잡는 것이 한국인의 상투적 수단이다. 결국 미국에서도 혐한이 늘어나겠군. 등으로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그동안 K-팝 팬들은 조지 플로이드의 희생에 항의하는 시위를 하기 위해 블랙 라이브즈 매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61억이라는 어마어마한 트위터로 활동하고 있는 K-팝 팬들은 해시태그를 유행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인들은 K-팝 팬들에 대한 왜곡된 시각과 선동은 도를 넘었습니다. BTS의 아미 팬들에 대해 일본의 극우 언론 문추는 지난 19일 특집 기사를 통해 정치적인 행동에 나섰다 라면서 질투와 시기에 사로잡힌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글로벌 K-팝 팬들의 정치성이나 행동주의를 지적하면서 한때 칠레 내무부가 SNS에서 반정부 시위를 선동한 외부 세력으로 K-팝 팬들을 지목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BLM 관련 단체에 100만 달러, 약 12억 원을 24시간에 모아서 기부한 사실도 있다고 소개하면서 팬 행동주의가 파워를 과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 야후 재팬의 일본 네티즌들은 BTS 팬들은 한국 정부의 강력한 뒷받침으로 성장했고 이제는 한국의 로비 세력으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의 항의 시위에 협력하면서 일본에 반대하는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등 하나도 말 같지도 않은 댓글을 쭉 달고 있습니다. 지지통신은 뉴욕타임즈의 기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K-팝 팬에 관한 부분을 빼고 보도했습니다. 여기에도 천여 건의 댓글을 달면서 K-팝 팬들의 티켓 사재기와 노쇼 시위를 왜 보도하지 않느냐. 역시 지지통신은 엉터리 매체이다. 왜 한국 단체가 관여한 중요한 사실을 빼먹느냐. 이미 한국 K-팝 팬들이 자신들의 공작 성공을 자랑하고 있더라 등으로 열폭하고 있습니다. 이번 트럼프의 유세 현장의 소식으로 일본인들은 유세 방해와 공작 등으로 아미 팬부터 포함해서 모든 K-팝 팬들을 트럼프에게 고발하는 것으로 신이 났습니다. 이렇게 하나같이 참 쓸데없는 댓글이나 달면서 열폭으로 달리는 일본 네티즌들입니다.
뭐 하나 건수 잡은 것처럼 말입니다. 최근 해외 언론들은 K-팝 팬들이 정의를 위해 소셜미디어상의 거대한 파워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K-팝 팬들이 대부분 트럼프의 유세에 직접적으로 트롤링하는 것으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K-팝 팬들은 그동안 그랬던 것처럼 모두가 행복한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